상담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 장마철이고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하게 지내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음악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중에서 과거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이 영화는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 다시 말하면 마카로니 웨스턴 영화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황해의 무법자는 1964년에 이탈리아 감독 세르지오 레오네가 찍은 영화로서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주제곡을 작곡한 작곡가는 얼마 전에 타계한 엔니오 모리코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음악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코로나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긴 장마와 쏟아지는 비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거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짜장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식당에 가시면은 이제 요리를 이제 몇 개 시켜서 고량주와 함께 드시고 맨 나중에 짜장면을 이렇게 시켜서 드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짜장면은 후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가 어릴 때, 특히 초등학교 때에는 짜장면을 먹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짜장면을 처음 먹어본 것은 초등학교 졸업 때였습니다. 제가 그 시골에 작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결과 저희 큰형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선생님 찬부를 모시고 이제 중식당에서 사은회를 그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저 먼 발치 뒤에서 짜장면을 먹어본 것이 처음으로 경험한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우리 상담사님들도 제 나이와 제 연배와 비슷한 여러분들은 6.25 전쟁을 겪은 분위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짜장면의 그 희귀성, 짜장면을 맛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제 얘기에 아마 동감을 하실 겁니다.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보시죠. 여기 짜장면이 한 그릇 있다. 근데 먹을 사람은 두 사람이다. 그러면 이것을 반으로 갈라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짜장면을 많이 먹기를 원하지 적게 먹기를 원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공평하게 이걸 가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나누고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고를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나누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나누어진 짜장면의 양을 평가할 방식을 고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짜장면을 나누는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절차적 공정함이 갖추어진다면 결과적 정의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가 일찍 정의론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공정한 절차가 정의의 본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주 완전하게 평등하면 좋겠지만은 세상에는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불평등은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때, 그리고 불평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이의 처지가 이전보다 향상될 수 있을 때, 오직 그럴 때에만 이것이 활용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시행하더라도 공정한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롤스는 그것을 절차적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완벽한 정의에는 비록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합리적인 문명사회라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절차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원칙을 규칙성 있게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결과도 정의로울 수 없다는 말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규칙을 무시한 채 정의롭다고 여기는 결과를 강제하게 되면 반드시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정한 규칙과 절차부터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형식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양보도 헌신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취업준비생이나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회사와 함께 성장하려는 젊은이들, 또 작은 가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미래를 꿈꾸는 초보 영업자 등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려는 모든 이들의 이 허탈감, 다시 말해서 정의롭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고 절차가 생략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누가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버티고 이겨내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응원의 노래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회원이 카톡으로 우생마사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글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오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주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던져 놓으면은 둘 다 헤엄쳐 가지고 무트로 나옵니다. 그런데 말의 헤엄 속도가 훨씬 빨라 거의 소의 2배의 속도로 땅을 밟는데, 여러분들 네발 달린 짐승이 무슨 헤엄을 그렇게 잘 치는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신기하죠. 그런데 장마철에 요새같이 이렇게 큰 물이 지면은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소와 말을 동시에 거기다가 던져보면은 소는 살아서 나오는데 말은 익사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말은 헤엄을 잘 치지만 강한 물살이 떠미니까 그 물살을 이겨내려고 물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려고 합니다. 1m 전진하는데 물살에 밀려서 다시 1m 후퇴를 반복합니다. 한 20분 정도 헤엄치면 말은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지쳐서 물을 마시고 익사해버립니다. 그런데 소는 다릅니다. 소는 물살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살을 등에 지고 같이 떠내려 갑니다. 우리가 저러다 죽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10m 떠내려가는 와중에
1m 강가로 또 10m 떠내려가다가 1m 그렇게 한 2, 3km 내려가다 어느새 강가의 얕은 모래밭에 발이 닿으면은 엉금엉금 걸어 나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헤엄을 2배나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스르러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 익사하고 헤엄이 둔한 손은 물살에 편승해서 조금씩 강가로 나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일이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꼬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소와 같은 지혜로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난달 6일 우리 동호회 홈페이지에 제가 옷이 날개다 이런 제목으로 짧은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1,100여 명이 방문해 주시고 댓글도 22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언젠가 지역본부별 집체교육에서 신원서판에 대해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할까 합니다. 신원서판은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등용하는 시험에서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신, 언, 서, 판의 4가지를 삼았습니다. 우리 상담사 여러분은 현장에서 민원 안내를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무엇보다 신, 언, 판에 유의해서 근무하신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하는 친절도 수준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풍채와 용모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 첫째 평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아무리 신분이 높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첫눈에 풍채와 용모가 뛰어나지 못했을 경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상담사 여러분의 그 바른 자세와 다듬은 온 매무새는 민원인에게 좋은 인상, 나아가서는 압도할 수 있으므로 민원 안내가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언입니다. 쉽게 말해 언변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 아무리 뜻이 깊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말에 조리가 없고 말이 분명하지 못했을 경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로 인해 악감정을 유발해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담사 여러분은 민원인과의 대화 시 친절하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또 지극히 존경한다는 인상을 주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서도 중요하지만 민원 안내 과정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적으므로 생략하고 판으로 들어갑니다. 판이란 사람의 물리 곧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판단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채모가 뛰어나고 또 말을 잘하고 글씨에 능해도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 인물됨이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담사들이 지사에 쏟아져 들어오는 민원인을 대할 때에 상황에 맞게
민원인의 상태에 맞게 그때그때 판단하여 대처한다면 아마 으뜸가는 베테랑 안내인이 될 것입니다. 제 인사말 다음으로 시청하실 CS 교육에서는 민원인을 대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요령이 반영되니 참고하시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2년 전 새벽바다 37호에 유시유정이라는 논어의 교훈을 인용하여 인사말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유시유정이란 시작할 때부터 끝맞을 때까지 일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찍이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은 유시무종은 많으나 유시유정은 드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일의 시작은 그럴듯하면서도 그 마무리는 시원치 못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시작할 때에 초심을 잃고 안일함에 빠지거나 교만해짐으로써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꽤나 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용두사미가 되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간 우리 시니어 클럽은 회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로 부정적 시각이나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문화도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노력과 결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남은 시간 유시유종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겨 여러분과 함께 동호회와 시니어클럽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금년으로 정년을 맞는 83명의 상담사에게 경의를 표하며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